이서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30여 시간 연속 근무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하얀 의사 가운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그녀의 지성은 날카로운 눈빛에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 주위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아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레지던트 2년 차였고 이곳 한성대학병원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동생 이민준이 있는 1인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삑삑하는 심박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한 조명이 쏟아졌다. 3년 전 희귀신경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은 민주는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연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그녀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였으며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민준아.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동생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동생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존의 치료법은 병의 진행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쪼개어 임상 연구와 최신 논문을 파고들었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허기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잠시 동생 곁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당직실로 돌아가 잠시 눈이라도 붙여야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세포 분열 메커니즘과 단백질 구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병원 내 한적한 휴게실로 향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전공 서적과 자신이 정리한 연구 노트 몇 권을 꺼냈다.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수식 분자 구조 그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신경세포 재생 촉진 기제에 관한 연구였다. 지도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만 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고 손에 쥔 펜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그녀는 잠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육체의 한계는 의지를 이겨냈다. 결국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연구 노트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섰다. 그는 병원 환자나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캐주얼 재킷과 면바지. 그의 존재감은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의 총수였지만 그의 사적인 방문은 극소수의 인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20년 지기인 이 병원 병원장의 병문안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병원을 찾은 길이었다. 강태준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소파에 잠든 서연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친 병원 직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에 머물렀다. 그는 무심코 허리를 굽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종기에 적힌 내용은 단순한 의학 노트가 아니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의 비정상적 폴딩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 구조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대담하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유진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테크 분야의 최첨단 연구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었다. 그는 나머지 종이들도 조용히 주워들었다.
페이지마다 담긴 깊이 있는 통찰력과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그를 놀라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었다.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자 한계를 돌파하려는 천재성의 번뜩임이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는 듯 했다. 강태주는 조용히 종이들을 주어 서연의 가방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한성대학병원 레지던트 중에 이서연이라는 사람 조용히 알아보게. 가족관계, 학업 성적, 현재 상황까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지도교수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녀의 연구 제안서가 너무 급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이 선생 현실을 좀 보게. 이건 소설이 아니야. 자네 동생 안타까운 건 알지만 병원 연구기금은 자네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교수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이서연 선생님 되십니까?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구시죠? 저는 유진그룹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김민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이끌려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김 실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어젯밤 저희 회장님께서 우연히 이서연 선생님의 연구 노트를 보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자신의 노트를 훔쳐본 것에 대한 불쾌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의 연구가 가진 잠재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 들으셨습니다. 김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제안서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첫째, 유진재단에서 이민준 군의 모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여기에는 현재 가능한 모든 치료는 물론 필요하다면 해외 임상시험 참가 비용까지 포함된다. 둘째, 이서연 선생을 유진 바이오테크사나 신설 연구팀의 팀장으로 특별 채용한다. 연구 주제는 선생님이 현재 진행 중인 신경세포 재생 촉진 기제에 관한 연구로 하며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장비 인력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전적인 자율성을 보장한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김 실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가장 절박한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제안서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려온 단 하나의 동아줄. 하지만 그 동아줄의 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거대 기업의 호의 뒤에는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다시 동생의 병실로 돌아왔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민준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중요한 것은 동생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하물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이기도 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김인석 실장님, 이서연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서연이 한성대학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병원 전체가 조용히 술렁였다. 동료 레지던트들은 의아함과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쉴 틈 없이 일하던 그녀가 갑자기 국내 최고의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간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지도교수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결국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업의 부속품이 되기로 한 건가? 실망이군.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결과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서는 길, 익숙했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의 청춘과 땀이 밴 곳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던 절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일주일 후 서울의 중심부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유진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천루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면바지에 셔츠 그리고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이서연 팀장님,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김민석 실장이 빌딩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침묵을 지켰다. 투명한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태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턱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의 연륜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그는 병원 휴게실에서 봤던 수수한 차림이 아닌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이서연 팀장, 유진에 온 것을 환영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은 긴장 속에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과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결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이 팀장에게 바라는 것도 그것뿐이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김 실장을 통해 요청하시오. 단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할 거요. 이곳은 학교 연구실이 아니라는 것. 모든 성과에는 책임이 따르고 모든 실패에는 대가가 있어. 그의 말은 격려인 동시에 경고였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제 김 실장이 연구소를 안내할 거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서연은 김 실장을 따라 본사 빌딩 옆에 위치한 유진 바이오테크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건물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숨을 삼켰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넓고 깨끗한 복도 유리벽으로 된 수많은 실험실, 그리고 최신 사양의 연구 장비들이 즐비했다. 김 실장은 그녀를 위해 마련된 팀장실로 안내했다. 넓은 사무 공간과 바로 연결된 개인 실험실까지 갖춰진 완벽한 공간이었다.
이곳이 앞으로 이 팀장님께서 사용하실 공간입니다. 팀원들은 이미 선발되어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 연구소의 주요 임원들과의 상견례가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상석에 앉은 한 남자의 시선은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실장이 그를 소개했다. 이쪽은 유진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이신 최진혁 전무님이십니다. 최진혁,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무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가졌지만 눈빛에서는 야망과 오만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팀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영입하신 인재라고 하시니 우리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넘쳤지만 그가 회장님께서 직접 영입하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그녀의 능력이 아닌 배경을 통해 이곳에 왔다고 암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똑바로 맞잡으며 대답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무님. 상견례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팀원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박사급 연구원 3명과 석사급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일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순수한 기대를 보였지만 몇몇은 노골적인 불신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최진혁 전무의 직속 라인으로 알려진 한성민 박사는 첫인사부터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팀장님의 이전 경력을 보면 주로 임상 분야에 계셨던데 저희처럼 기초과학 연구, 특히 분자생물학 분야 프로젝트를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정중한 질문의 형태를 띤 명백한 공격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한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주 경력은 임상에 있지만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며 분자세포생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임상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분자생물학적 기제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답변에 한성민 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업무 첫 주 서연은 연구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시약과 장비를 신청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청한 핵심 효소 시약이 전산 오류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연구의 필수적인 고성능 원심 분리기는 갑자기 정기 점검을 이유로 일주일간 사용이 중단되었다. 다른 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장비였다. 서연은 자산관리팀에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적인 사과와 원론적인 설명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배후에 최진혁 전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고립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어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신입팀장이 프로젝트 초반부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회장조차도 그녀를 계속 비호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생의 치료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유진재단의 지원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밀려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연구 능력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이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깨끗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문제점, 외부의 의도적인 방해, 해결책.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조용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혁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견고해졌다. 서연이 이끄는 신생팀은 유령에 둘러싸인 섬처럼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단순한 장비 점검이나 시약 공급 지연은 이제 애교 수준이었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연이 3주에 걸쳐 배양한 신경 줄기세포 샘플이 오염되었을 때 터졌다. 그날 아침 실험실에 들어선 서연과 팀원들은 인큐베이터에서 꺼낸 배양 접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투명해야 할 배양액은 뿌옇게 변해 있었고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증식해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고의로 오염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클린룸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재 RN자이였다. 팀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최진영 라인으로 분류되던 한성민 박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건 팀장님의 관리 부실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샘플을 허무하게 날리다니 프로젝트 전체가 몇 주나 뒤로 밀리게 생겼습니다. 그의 비난은 다른 팀원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오염된 샘플을 처리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실망이 아닌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최진혁이 보낸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침울한 분위기의 팀원들 앞에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샘플 오염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팀의 연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발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따라서 오늘부로 우리 팀은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첫째, 모든 핵심 샘플은 2개의 다른 인큐베이터에서 동시에 배양합니다. 둘째, 모든 실험 데이터는 3중으로 백업합니다. 로컬 서버, 중앙 서버, 그리고 저 개인의 외장 하드에 말입니다. 셋째, 클린룸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 출입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로그북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녀의 대책은 철저하고 빈틈이 없었다. 팀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맞서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리더의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한성민 박사조차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최진혁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텃세나 시기심 때문이 아닐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 틈틈이 조용히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무기는 실험 도구가 아닌 컴퓨터와 그녀의 명민한 두뇌였다. 회장 직속으로 영입된 덕분에 그녀에게는 연구소의 거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레벨의 보안 등급이 부여되어 있었다. 최진혁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진혁이 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뉴로뱀프 앤뉴로뱀프였다. 뉴로뱀프는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신경 활성제 신약으로 성공할 경우 유진그룹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줄 프로젝트였다.
최진혁에게는 차기 사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티켓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먼저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내역을 파고들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구비는 대부분 정상적인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하나의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베리타스 클리니컬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매달 수십억 원이 임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이 외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업계에서의 실적이나 평판도 전무했다. 이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었다.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한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닌 데이터였다. 그녀는 뉴로뱀프 프로젝트에 전임상 동물 실험 데이터를 열람했다. 공식적으로 이사회와 식약처에 보고된 데이터는 완벽 그 자체였다. 부작용은 거의 없고 인지 능력 향상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소의 오래된 백업 서버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 며칠 밤낮을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공식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몇 달 전 시점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데이터 로그 파일 하나를 파일을 복구하여 열어본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는 공식 보고서에서 완전히 누락된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뉴로뱀프를 투여받은 실험용 쥐들은 초기에는 뛰어난 미로찾기 능력을 보였지만 4주가 지나면서부터 극단적인 공격성과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6주차에는 대부분의 쥐들이 뇌세포의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사망했다. 최진혁은 이 치명적인 부작용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성공적인 초기 데이터만을 부풀려 보고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이 자신을 그토록 방해했던 이유는 단순히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서연의 연구는 신경세포 재생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서연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뉴로뱀프가 신경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진혁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쥐의 뇌 조직이 검게 괴사한 끔찍한 사진이 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재앙을 막아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제의 데이터를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최진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칼이 쥐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칼을 사용해야 할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자신이 당할 수도 있었다. 최진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이서연은 자신이 획득한 증거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았다.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뱀처럼 교활하고 신중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역습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연구에 더욱 몰두하는 척했다. 새로 도입된 보안 프로토콜 덕분에 더 이상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감시는 계속되었다.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아군이 생겼다. 박지훈 연구원이었다. 그는 서연의 팀 소속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박사였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항상 무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서연은 종종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연구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함께 이 연구소의 비뚤어진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어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퇴근하는 척 연구소를 나섰다가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뉴로뱀프에 조작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일부를 익명화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박지훈의 실험실을 찾아갔다. 박 박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박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 두 개의 실험인데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는 서연이 지적하지 않은 미세한 변수 통제의 차이점과 결과, 값의 비정상적인 분포까지 정확히 짚어냈다. 이쪽 데이터는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반면에 이쪽은 결과는 좋지 않지만 데이터의 분포나 노이즈 패턴이 실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쪽 데이터에 신뢰를 주겠습니다. 그는 끔찍한 결과가 담긴 실제 데이터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의 과학자적 양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박 박사님, 만약 이 조작된 데이터가 유진 바이오테크의 차세대 신약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설마 뉴로뱀프 말씀이십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훈은 잠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괴사한 뇌세포 사진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 또한 과거 뉴로뱀프 초기 개발팀에 잠시 속해 있었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의문이 이제야 풀리는 듯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박지훈은 서연의 눈과 귀가 되어 최진혁의 내부 네트워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편 최진혁은 서연의 침묵이 계속되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인 한성민 박사는 서연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최진혁은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서연의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은 그의 손발을 묶어놓았고 그녀의 프로젝트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연을 제거해야 했다.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최진혁의 방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연구소 직원들이 아닌 본사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냉랭하고 사무적이었다. 감사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팀장, 내부 정보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팀장님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며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사팀 직원들은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컴퓨터와 서류 개인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연구원들이 유리벽 너머로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연구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회장의 신임을 받던 천재 신입팀장이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스파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본사 빌딩의 삭막한 조사실로 끌려갔다. 감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감사팀장은 조작된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서연의 사무실 컴퓨터 IP에서 경쟁사인 대한제약의 위장 서버로 연구 데이터가 전송된 것처럼 보이는 로그 기록이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 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팀장님의 컴퓨터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간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연은 로그 기록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유출되었다는 데이터는 뉴로뱀프의 치명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형한 것이었다. 최진혁은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잡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녀를 공격할 빌미로 그녀의 프로젝트를 이용한 것이다.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 회장님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입사한 분이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누가 왜 팀장님을 모함한다는 거죠?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최진혁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주장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서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팀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를 직위 해제하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구소 출입은 물론 다른 직원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회사에서 제공한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최진혁은 그녀의 손발을 묶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비상용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감사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발신자는 박지훈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비상 연락을 위해 미리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설치해 두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그들이 실수했습니다. 서버 로그 원본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은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할 시간은 끝났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최진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 뉴로뱀프의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최진혁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이서연은 철저히 고립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했다. 절벽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다. 그리고 이서연은 평범한 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역의 발톱을 갈고 있는 맹수였다. 박지훈이 찾아낸 실수는 최진혁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최진혁의 하수인은 서연의 컴퓨터에 해킹 로그를 씹는 과정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최고 관리자 계정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남는 미세한 캐시 로그까지는 지우지 못했다. 박지훈은 밤을 새워 이 로그를 복원해냈고 접속 기록이 최진혁의 최측근인 한성민 박사의 개인 단말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을 찾아냈다. 최진혁을 직접 겨냥할 수는 없었지만 이 증거는 서연에게 씌워진 혐의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부 감사팀이나 법무팀을 거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최진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입사 첫날 강태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건네주었던 비상 연락용 보안 채널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히든카드였다. 그녀는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회장님께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모함한 진범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더 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유진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강태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직접 선택한 인재가 그렇게 어리석게 무너질 리 없었다. 서연의 대담한 메시지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다. 내일 오전 10시 전 계열사 사장단 및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안건은 유진 바이오테크 특별 감사 결과 및 미래 전략 보고로 하고,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은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특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최진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이번 기회에 서연을 완전히 끝장내고 회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 회장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사회를 맡은 최진혁이 먼저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서연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제시된 증거들은 완벽해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강태준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에게도 발언 기회는 주어져야겠지. 이서연 팀장 들어오시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정직 처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초췌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연단에 서서 최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박지훈이 찾아낸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자신의 컴퓨터에 남겨진 해킹 로그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이 한성민 박사의 단말기였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증명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반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데이터야말로 조작된 것이겠지.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반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베리타스 클리니컬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에 지급된 수십억 원대의 자문료 이체 내역이었다. 진짜 범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최진혁 전무님께서 주도하신 뉴로뱀프 프로젝트에서 집행된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최종 행방은 아마 검찰에서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단순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거대한 비자금 스캔들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최진혁에게로 쏠렸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최진혁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횡령은 최진혁 전무님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뉴로뱀프에 숨겨진 동물 실험 원본 데이터가 나타났다. 실험용 쥐들이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다 발작을 일으키는 끔찍한 영상. 그리고 검개괴사한 뇌조직의 현미경 사진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조작된 데이터와 끔찍한 실패를 담은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최진혁 전무는 뉴로뱀프의 치명적인 신경 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만약 이약이 출시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용 쥐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데이터는
이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이 경악과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진혁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교진 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기 위해 해킹한 거라고.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가웠다. 보안팀. 회장의 부름에 회의장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최진혁 전무를 이 건물 밖으로 끌어내시오. 검찰청 직원들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대로 인계하도록.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최진혁의 처절한 비명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야심가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연단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회사의 미래를 구해낸 것이었다. 최진혁이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유진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은 방금 전까지 동료였던 자의 몰락과 그 모든 것을 주도한 젊은 여성 연구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존경 경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이윽고 강태준 회장이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칭찬이나 격려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최진혁이 남긴 이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것은 이제 이서연 팀장의 몫이오. 나를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것은 명령이자 새로운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최진혁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와 바이오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유진바이오테크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과 비자금 의혹을 파헤쳤다. 식약처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연구소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유진바이오테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책임자였던 전무와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연구소는 지휘체계를 완전히 상실했다. 연구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복도를 떠돌았다. 이 혼돈의 중심에 강태준 회장은 이서연을 임시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30대 초반에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외부 출신 인사가 거대 연구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이 결정은 당연히 거센 내부 저항에 부딪혔다. 최진혁의 그늘 아래에서 안주하던 고참 연구원들과 그의 라인을 따르던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눈에 이서연은 위기를 수습할 리더가 아닌 운 좋게 권력을 잡은 풋내기 학자에 불과했다. 취임 첫날 이서연은 연구소의 모든 직원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직원들은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연단에 선 서연은 잠시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 잘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해결책이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솔직한 첫마디에 웅성거리던 강당이 조금 조용해졌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렸고 세상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재건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명확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정부의 조사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둘째, 과학적 진실성의 회복입니다. 뉴로뱀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데이터 무결성과 연구 윤리를 재검토하는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주가가 아닌 과학이 우리를 이끄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부패한 리더십의 문제였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연구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 모든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연설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과 원칙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을 채우고 있던 냉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많은 연구원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최진혁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그들은 행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외부 언론의 익명으로 그녀의 리더십을 흠집내는 정보를 흘리며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었다. 결정적인 시험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룹 전체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본사 재무팀에서 유진 바이오테크의 모든 신규 프로젝트 예산을 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최진혁의 비리와는 전혀 관련 없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김성철 박사는 연구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임 연구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인물이었다. 그는 예산 동결 소식에 크게 낙담하여 사직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강태준 회장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가치와 시장성, 그리고 수정된 효율적인 예산안을 들고 갔다. 회장님,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켜주십시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함과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넘어선 경영자적 시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잠시 서연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가 내민 보고서에 그 자리에서 직접 서명했다. 승인, 정렬 처리할 것. 서연이 프로젝트 예산을 지켜냈다는 소식이 연구소에 전해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특히 김성철 박사는 직접 서연의 소장실로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소장님. 당신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선임 연구원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를 반대하던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은 명분을 잃고 와해되었다. 이제 연구소의 대다수 직원들은 그녀를 자신들을 지켜주고 과학의 가치를 믿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최진혁이 사용하던 거대한 소장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구소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혼돈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치열했던 정치적 싸움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잿더미가 된 제국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더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절망과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유진 바이오테크 연구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복도를 오가는 연구원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학문적 호기심과 건강한 열정이 넘실거렸다. 이서연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비리와 부패가 남긴 잿더미 위에서 투명성과 과학적 진실성이라는 단단한 기초를 다져 새로운 문화를 건설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신경세포 재생 촉진 기제 연구가 임상 1상 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은 단순히 퇴행성 신경질환의 진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손상된 신경세포의 일부를 재생시키는 전례 없는 효과를 보였다. 이 소식은 데이터 조작 스캔들로 바닥까지 추락했던 유진그룹의 명예를 단숨에 회복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언론은 유진 바이오테크의 극적인 부활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에 비유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비운의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세간의 평가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조용히 한성대학병원을 찾았다. 동생 민준이 있는 병실 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동정적 사용 승인 Compassionate Use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신약을 투여받은 민준은 놀랍도록 호전되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손으로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누나 왔어. 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어눌했던 발음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동생의 건강한 미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누나 울래요. 아니, 그냥 햇살이 너무 좋아서. 서연은 동생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깎아놓은 사과를 건넸다. 민준이 그 사과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 베어무는 평범한 광경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대한 과학적 발견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약속 장소는 회장실이 아닌 고즈넉한 풍경의 고군기였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나란히 걸으며 강 회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그날 밤 병원에 갔던 건 병원장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지. 민준이와 같은 희귀병을 앓다가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소. 그날은 내 아들의 기일이었지. 서연은 처음 듣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술도 희망도 없었어. 의사들은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내 아들 하나 구하지 못했어. 그 무력감은 평생의 상처로 남았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서연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한 거요. 나는 당신의 연구 노트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절박함과 의지를 보았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요. 그의 고백은 서연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서연 소장.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본론을 꺼냈다. 유진 바이오테크의 정식 대표이사직을 맡아주시오. 당신은 뛰어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설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요. 유진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첫 번째 제안과는 다른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두 번째 제안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병원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피곤한 레지던트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던 외로운 연구팀장,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제국을 재건한 리더가 되기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대표이사 취임식장이 아니었다. 그날 밤 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온 서연의 모습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성공한 첫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 정복을 위한 다음 단계라고 적힌 새로운 연구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망과 무력감으로 바라보았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곤에 지쳐 잠들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의 인생이 바뀐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명철한 두뇌와 강철 같은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낸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이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익숙하게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